자, 이번 시간 이제 보행자 도로, 보행자 공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행자 공간의 목표 및 역할, 뭐 배경, 설계 기준 등. 자, 보행자 공간의 목표 및 역할. 자, 목표. 안전성과 다양성, 편리성과 사회적 접촉, 쾌적성 등을 목표로 하고요. 그 역할은 경제적 이익의 증대, 환경보호 및 경관의 개선, 그리고 사회적 이미지의 증진 등 생활 공간을 제공하는 데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자, 이런 성립 배경은 주거단지의 대형화에 따라서 보행동선의 기능 보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니까 주거단지가 커짐에 따라서 그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자동차 통행의 증가로 인해서 보행자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보도와 차도의 분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즉, 보차 분리. 자동차 교통이 심해지면서 기능 위주가 되면서 보차 분리에 되는 개념이 많이 등장했다는 거고, 주거단지의 각종 외부 생활 공간을 체계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연결성, 어떤 시설들의 연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보행자 도로 같은 경우는 최소 폭은 1.5m 이상으로 설계를 해야 되며 종단구배, 경사도는 10% 이내로 설계를 한다. 계단으로 하는 경우는 종단구배는 50%까지 가능하다. 즉 50% 경사까지는 계단으로 설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도시 기본계획상의 녹지 체계를 유지하면서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쉽게 녹지 공간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기본계획과 부합한, 상위계획과 부합한 녹지 체계를 잡아주자는 거. 가로의 보차 분리 방안. 인간의 기본적인 교통수단으로서 우회 도로로 통과교통을 배제해야 된다. 우리가 보행자 동선인 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죠. 그래서 차량은 우회시키고, 단지 내는 거주민들이 걸어서 보행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는 거고, 슈퍼블록 방식으로 일상생활권을 형성한다. 슈퍼블록. 대형 블록을 만들어주면서 그 속 안에서 사람들이 보행권으로 돌아다닐 수 있도록. 주거지 내부는 쿨대삭을 설정해서 보행자 공간을 조성한다. 즉, 차량 통행에 접근을 배제하는 거죠. 보차의 입체 분리를 통해서 데크를 설치하는 방안도 있다. 그러니까 공중가로죠. 데크를 활용해서 밑에는 뭐 차도, 위에는 보도,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데크 같은 게 많이 설계는 안 돼 있죠. 설계는 안 돼 있는데 뭐 여러분 세운상가 한번 가보시면은 1층에는 자동차 도로가 있고 2층에는 보행자 가로가 있는 그 데크의 형식도 있고요. 여러분이 한번 이런 내용을 좀 찾아보시면 미국 데이비스였나요? 그쪽 도시가 이제 자전거 시범도시 되면서 고속도로 위에 막 자전거 도로가 지나가고 상당히 잘 돼 있는 사례를 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사례 같은 거 한번 찾아보시면 데크를 활용한 자전거 도로나 혹은 보행자 도로가 나오고 있다. 자, 보차 분리의 수법. 자, 우선 평면 분리다. 보행자 동선과 자동차 동선을 원천적으로 분리한다. 여기서 동선이고 여기선 보행자고 완전 아예 안 맞게 되는, 그렇죠? 평면적인 분리가 있고, 면적 분리. 도심부나 일정한 지역의 면적을 책정해서 계획으로부터 자동차 출입을 금지하겠다. 그러니까 일정 영역은 못 들어오게 할 그 범위만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끔 그런 거 하잖아요. 차 없는 거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일정 에어리어에서는 컨트롤하는. 입체 분리, 보행자 데크나 지하도로에 의해서 입체적으로 분리되는 경우고요. 시간 분리, 교통 규제에 의해서 어느 거리를 장시간 또는 장시간으로 차량의 진입을 억제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차 없는 거리, 우리 뭐 청계천명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되겠죠. 또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방법은 평면, 면적, 입체, 시간을 통해서 분리해 볼 수 있다. 자, 보행자와 차량의 관계를 본다면 보차 혼용 방식이다. 보차가 동일하게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하며 우리나라는 10m 이하의 주거지 내의 도로에서 적용한다. 즉, 사람도 다니고 자동차도 같이 다니는 보차 혼용인 경우, 우리 그런 거 보시면 골목길 같은 경우 보면 별도의 보행자 보도 블록이 없죠. 그러니까 좀 큰 간선가로 같은 경우 차량 동선 있고 그 옆에 턱이 있고 보도 블록이 깔려 있잖아요. 근데 골목길은 어때요? 그냥 사람도 걸어 다니고 자동차도 다니죠. 이런 개념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보차 혼용 방식이라는 것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것이 아닌 그냥 하나의 도로에서 같이 양방 통행을 하는. 자, 보차 병행 방식이다. 도면의 보도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폭 12m 이상의 국도로 보조관선 도로 등에 적용하며 차량 교통이 많은 주거 지역에 하겠다. 그러니까 보도와 차도를 만들어주는 거죠, 확실히. 이 구간은 보도고, 이 구간은 차도고, 뭐,
아스팔트, 보조블록을 깔아주든, 그런 식으로. 보차 혼용과 분리 방식, 병행 방식 구분해 보시고요. 보차 분리 방식, 보차 체계를 완전히 분리하겠다. 평면 혹은 입체 혹은 시간 분리, 면적 분리를 통해서 완전 분리하는, 폭 12m 이상의 일반 도로에서 많이 적용을 한다. 보차 공존, 보차를 동일한 공간에 배치하되 차량 통행 억제에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고 보행자 위주의 안전 확보, 주거 환경의 개선, 차량 동선은 부수적이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본 엘프 도로, 본 엘프 도로, 일본의 커뮤니티 도로, 그리고 독일의 보차 공존 구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차 공존 방식의 처음 시작은 본 엘프라는 사람이 처음 제시한 방식으로 보차 공존 방식이 있었다. 일본의 커뮤니티 도로 같은 경우는 그런 거지. 집 앞에 있는, 우리 골목길 요즘 만들고 있는 골목길 사업이 일본 커뮤니티 도로 같은 거거든요. 골목길과 집과 바로 근접해서 길에서 바로 집을 좀 연동할 수 있도록. 그러면 사람들의 면식의 기회가 증가하고 만들어지는. 그래서, 보차 공존의 방식은, 네덜란드 본엘프, 일본의 커뮤니티 도로, 독일의 보차 공존 구간, 이렇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보행자 도로의 유형. 보행자 도로 동선이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도심형, 주거형, 녹도형. 도심형이라는 건 뭐냐? 폭 6m 이상의 도로로서 쇼핑몰에는 약 10에서 20m 폭원으로 설정을 하고 직선 또는 완만한 곡선을 활용해서 지구 중심의 보행자 전용도로다. 어떤 지구 중심이라고 하는 상업지역을 중점적으로 활용한 동선이라는 거고요. 상업 업무 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적용되며 전철역, 버스 정전 등의 보행 집결지에서 보행자 전용도로, 도심형 보행자 전용도로를 설치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 보행몰의 성격을 가진 동선 체계라는 거고요. 자, 주거형, 간선과 지선이 나눠지네요. 간선, 조금 큰 도로, 지선, 작은 도로겠죠. 간선의 큰 부분은 6m, 작은 데선 3에서 4m이며 일반적으로 직선 구조, 일직선의 구조를 갖고 있다. 보행자 전용도로, 간선 보행자 도로는 지구 중심의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주거지로 연결되는 동선이다. 즉 도심형과 주거지로 연결시켜주는 도로가 간선형이고, 지선형,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주택으로 진입하는 동선이다. 즉 메인 줄기에서 뻗어나가는 가지와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상업지역이 뿌리라고 본다면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은 줄기가 되겠죠. 줄기가 간선이라면 뻗어나가는 가지는 지선이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근린지구 중심 내 시민의 거리나 어린이 공원 등과 근접해서 연결하면 좋다. 자, 녹도형 같은 경우 3m 이상으로 설계를 할 것이며 부정형은 자연스러운 곡선이다. 즉 기본적인 지형과 지세를 활용해서 곡선을 유지한다는 거죠. 공원 녹지와 연계해서 부정형으로 구성되는 공간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연결을 유도하는 것으로 한다. 그래서 기본적인 지형과 지세에 따라서 자유롭게 연결을 해보자. 자, 다음으로 이제 보행자 몰이네요. 보행자 몰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보행자 몰. 보행자 전용 공간의 유형이다. 보행자 몰이라는 것은 보행자 전용도로 혹은 보행자 전용 공간의 하나의 유형으로서 주로 상업지역에 설치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을 유도하여 주변 상가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시설이다. 즉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돌아다니고 거리겠죠, 거리. 뭐 명동거리 이런 것도 보행몰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거기서 상당히 재미난 다이나믹한 일들이 만들어지는. 도심 지역의 차량 혼잡으로 인한 소음, 배기가스,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보행의 쾌적하고 안전한 구매 행위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존 도로를 재정비하고 보행몰을 조성한다. 신도시 계획에선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조성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차량들 출입을 금지하고 억제시키고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방식이라는 거고요. 차량 진입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풀몰이라고 하고, 차량의 모든 진입을 억제한다. 풀몰이라고 하고, 공공교통의 진입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세미몰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명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차량들이 들어가죠. 오전 시간 같은 경우 그 업체들에 의해서 차량들이 들어가서 물건을 댄단 말이죠. 근데 아예 그 차단하는
뭔가 일산 같은 경우는 중심 가로에는 차량 진입이 아예 못하고 서브 외곽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풀몰과 서미몰의 차이점을 좀 보면 풀몰 같은 경우는 여기가 보행몰이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가 전체 공간일 때 개별적인 상가가 이면도로로 그 서비스를 받아요. 뭐 술이라든지 옷이라든지. 근데 세미몰 같은 경우는 여기로 차량이 들어와서 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차량이 들어가는 때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뭐 오전 몇 시 딱 이 시간에 들어와서 물건을 대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간에 들어오지 말아라. 이런 차이가 있다는 풀몰과 세미몰. 자, 형태별 분류. 독립형과 병조형이 있는데, 독립형이라는 건 평면적 분리를 해서 보행자 전용 가구, 보행자 전용 가로, 시간대 통행 금지 등을 통해서 어떤 독립적인 몰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다. 혹은 입체적으로 분리를 해서 보행자 데크나 지하상가, 그러니까 보행몰을 입체적으로 데크를 만들어서 공중가로로 다닐 수 있게끔 만들든가 지하상가를 활용해서 보행몰을 만드는 경우죠. 병존. 보행자를 우선으로 하지만 차와 보행자가 공존하겠다. 그러니까 쇼핑몰이라고 했을 때 차도 같이 다니는 경우가 있죠. 홍대 같은 경우 보면 홍대 같은 경우가 거의 몰이죠. 사람들 엄청 다니는데 거의 차량이 같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은 경우 이제 병존형이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럼 커뮤니티 몰. 어원은 런던의 제임스 공원의 나무 그늘이 많은 산책길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행자 전용도로, 공원 녹지, 보행자 데크 등의 보행자의 공간을 연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커뮤니티 몰이라는 것이 하나하나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기적으로 네트워크화 시키고 하나의 선상에서 만드는 것을 얘기하겠죠. 주택지에서는 주거지, 학교, 유치원, 학교, 근린생활 시설들을 연결시키고 도심지에서는 광장, 상점들을 연결시켜 나무가 우거지고 보행 위락시설의 정비에 연속된 가로를 지칭한다. 쉽게 생각하면 뭐예요? 녹지축이라는 거죠. 녹지축. 하나의 선상에서 모든 시설이 연결되고 그 속에서는 보행몰과 보행자 도로와 공원과 녹지, 기본적인 편의시설들이 다 연동될 수 있도록. 그럼 그 거리, 그렇죠? 그 거리를 통해서 커뮤니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몰이라는 성격을 가지려면 일정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이 요 근래 법이 바뀐 것 중에 보행자 우선도로라는 게 또 생겼어요. 보행자 우선도로는 폭언이 10m입니다. 10m라고 되는 것은 물리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고 그 속에서 활동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행자 도로는 3m로 설계했을 때 왔다 갔다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밖에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10m 폭언을 설계하면 어때요? 일정 구석에서 애들이 장난도 치고 놀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지금은 안 하겠지만 뭐 저희 어렸을 때 뭐 땅 따먹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공간을 할 수 있는 영역,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준다는 게 보행자 우선도로의 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이 커뮤니티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자, 그럼 쇼핑몰. 자동차 공해와 도심부의 황폐화를 방지하면서 기존 상점가의 재생을 위해 응용하고 도심부에 있는 역사 문화거리를 보존, 재생하는 데 사용된다. 쇼핑몰.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죠. 그냥 쇼핑몰. 쇼핑할 수 있는 거리. 엄청나게 많은. 그래서 뭐 쇼핑몰은 크게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행몰은 풀몰과 풀몰. 기존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재포장이나 식재, 스트리트 퍼니처를 도입해서 보행자 전용도로로 개선한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트랜시머, 차량 중에 버스나 택시, 긴급자동차 등 공공교통망을 통과시키고 그 외에 자동차 통행을 금지해서 차도를 좁히고 노상 주차를 금지해서 반대로 도로를 확장해서 보행자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높인 형태다. 트랜시몰이라는 것은 공적인 차량들은 들어오면서 공간을 활용한 거고, 세미몰 같은 경우 자동차 교통이나 주차를 규제한 경우 기본적으로 자동차 교통이나 주차를 규제한 경우로 기본적으로 통과 교통을 배제하고 지구내 혹은 방문 차량만을 통과시키는. 그러니까 트랜시몰 같은 경우는 거의 차량이 못 들어오겠죠. 근데 세미몰 같은 경우는 지나가는 차량은 들어올 수 있는 거고, 풀몰 같은 경우는 아예 금지하는 거고. 그래서 차량 통행에 따라서 몰의 성격이 좀 달라진다는 개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전거 도로,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것은 자전거만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된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들에 의해서 차도 및 보도와 구분되어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즉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곳이죠. 자전거 전용도로에 오토바이도 못 들어오는 거고 보행자도 못 들어오는 거고 차도 못 들어온단 말이죠. 자전거만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된다.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이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된 연석 등과 유사한 시설물들에서 차도와 구분됐다. 그러니까 보행자 도로이긴 하지만 사람도 다닐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솔직히 요즘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도로가 같이 공존을 많이 했는데 한강 같은 경우도 거의 공존을 했었는데 사고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거의 이제 자전거 전용 도로가 많이 만들어졌죠.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 자전거 이외의 자동차도 일시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의 노면 표시를 구분한 도로다. 그러니까 도로가 있는데 거기 자전거 그림 그려 있는 게 한두 개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요즘은 어쨌든 자전거 도로가 엄청나게 많이 돼 있죠. 뭐 우리 강가 주변으로 해가지고 지금 전 국토가 자전거 도로가 돼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시설 기준 자전거 도로 폭은 1.5m 이상이고요. 연장 100m 미만, 100m 미만의 터널은 혹은 교량은 1.2m 이상으로 할 수도 있다. 또 자전거의 종단 구배는 경사도는 거리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달라진다. 그죠? 도로의 경사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선 서울이 자전거 도로를 많이 만든다고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 요즘 많이 만들어졌죠. 예전에는 이 종단구배 때문에 못 만들었던 게 상당히 많았어요. 서울은 언덕이 너무 많다는 거죠. 언덕이 너무 많아서 종단구배 설계하기 너무 힘들다. 요즘은 이제 종단구배에 대한 규제가 좀 사라지면서 그냥 다 만들어주고 있는. 그래서 설계 기준 자전거 왕복 통행이 1일 2,000대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차도와 자전거 도로를 분리해야 된다. 자전거와 보행의 합계가 1일 3,000대를 초과하는 경우도 자전거와 보행의 통행을 분리해야 되며 자전거와 차도나 철도 등과 평면 교차하거나 접속하는 경우에 가학전제를 충분히 하여 시거를 확보하도록 하고 교차각은 원칙적으로 직각을 한다. 즉 자전거 전용 도로에도 가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각이 필요하다기보다는 보통 차도 옆에 붙어버리니까 가각이 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자전거만 따로 있는 경우는 솔직히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어도 주변이 뻥 뚫려 있으니까 가각이 없을 텐데 시야 확보가 필요한 것은 도심지 건물이 있는 구간이고 그런 경우 거의 이제 차량과 함께 공존하니까 이런 내용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주동으로부터 30m 이내 혹은 그런 경우 고정식 보관대를 설치하고 주동의 출입구 근처에 두어 감시가 용이되도록 한다. 자전거 보관함은 집 근처, 주동 근처에 들어오라는 거고요. 자전거 도로는 가능하면 국지도로나 보행자 전용도로와 연계시켜서 설치하는 것이 좋으며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행자 전용도로와 병행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행자와 자전거, 차량보다는 보행자 쪽이 들어오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다 살펴봤습니다. 도로에 대해서 뭐 도로의 간격이든 시설물이든 보행몰, 자전거 도로 등등등 기본적인 내용 다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나머지들은 또 기출문제를 통해서 보다 깊게 심도 있게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